올해 유튜브 채널 미쿡 아재 조한입니다. 오늘은 4월 20일 수요일, 오늘은 미쿡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도 이렇게 저랑 같이 미국 뉴스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만관부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러면은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현재 상황부터 먼저 알아보자고요. 어제 미국 단 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33,000명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대략 한 340여 명 정도가 나왔네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나 이 사망자들 수는 여전히 계속 이렇게 좀 낮은 수치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계속해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는 게 좋겠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안 걸리는 게 상책입니다. 제일 좋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웬만해서는 안 걸리려고 이제 노력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실내 안에서는 마스크 웬만해서는 이제 쓰고 다니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8,241만 명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한 자의 총수는 101만 6천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제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 이 플로리다 대법원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를 위한 마스크 쓰는 거,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말이죠. 마스크 쓰는 것을 이제는 이제 연장을 안 해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미국 내에 있는 대중교통에서는 이제는 마스크 이제 쓰는 거 의무화를 이제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오늘 뉴스를 또 보니까 이렇게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미국 정부에서는 이것을 항소를 할 계획을 잡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게 항소가 돼가지고 이제 다시 대중교통에서는 마스크를 쓰게 될지 안 쓰게 될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로 본다고 하면은 대중교통을 이용 시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위한 마스크 착용은 이제는 의무화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권장이라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막기 위해 가지고 이제 마스크 쓰고 다니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신난 거는 항공기업들입니다. 항공기업들에서는 계속 예전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완화 좀 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그거 계속 해가지고 기내 안에서는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라고 계속 방침을 밝혀왔다가 이제는 대형 항공사들로부터 마스크 착용은 이제는 의무화는 아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섰다고 하니까 어쨌든 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여행을 다닐 것 같네요. 코로나 바이러스 아직까지는 좀 위험하긴 합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팬데믹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심해야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일상생활로도 이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풀어지는 것 같기는 합니다. 제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또 다른 폭증세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보면서 어쨌든 이제 조금씩 이제 풀어가고 있으니까 일상생활로는 아마도 내년쯤에는 완전히 되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저녁에 거의 대부분의 주들에서 이 마스크 착용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마스크 착용의 의무화가 이제 거의 해제가 된 상태입니다. 이제는 대중교통에서도 이제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 마스크 쓰는 거, 그러면은 나 혼자 마스크 쓰면은 요거 뭐 방역이 잘 될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또 많지 않습니까? 당연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스크를 써야지만 자신이 걸렸어도 이제 마스크를 쓰면은 안 퍼지니까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이 쓰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이제는 한 80%, 80%에서 한 90%는 마스크를 이제는 안 쓰고 다니거든요, 미국은. 그래가지고 자기 혼자 마스크 쓰는 것은 과연 요것은 방어가 될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방어가 어느 정도는 된다고 합니다. 당연히 전부 다 쓰는 게 가장 좋다고요. 그런데 많이 안 쓰더라도 이제 자신만 이 마스크를 쓰더라도 어느 정도 방어가 된다고 하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어쨌든 간에 실내 안에서는 웬만해서는 쓰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중국 상하이에 대한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중국 상하이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어느 정도 지금 줄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하이 도시가 거의 대부분 봉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둘씩 지금 풀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어제 상하이 주민 400만 명 정도가 이제 봉쇄에서 해제가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은 어느 정도 조금 계속 이렇게 내려가고 있으면서 유지가 좀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를 계속해서 해제를 해 나가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러면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저번 주에 라스베가스를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라스베가스를 다녀왔는데 야, 정말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다니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끝나감에 있어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스베가스에서 느낀 게 한 85%, 한 90% 정도는 마스크를 다 안 쓰고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이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에는 술을 그냥 길거리에서 들고 마시면서 다녀도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길다란 술 마시고 다니면서 당연히 뭐 마시니까 마스크를 쓸 수가 없겠죠. 술 취하고 돌아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라스베가스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대부분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더라고요. 보면은 한 10%에서 한 20% 정도만 마스크를 쓰고 다니더라고요. 왜 저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저희 가족은 거의 대부분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다녔습니다. 당연히 식당 안에서는 쓸 수가 없죠. 뭐 먹어야 되니까 식당 안에서는 웬만해서는 먹을 때만 이제 빼고 실내에서는 이제 거의 대부분 쓰고 다녔어요. 그런데 주변에 돌아보면은 거의 대부분 안 쓰더라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렇게 라스베가스뿐만이 아니라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에서도 지금 돌아다니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마스크 안 쓰고 다닙니다. 이렇게 마트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런데 가더라도 한 70% 정도는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더라고요. 거의 이제 마스크 쓴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이제 조금씩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가 계속 낮은 수치로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어느 정도 좀 괜찮은 게 아닌가, 점점 더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희망이 보이기는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어제 뉴스에서 말씀드렸죠. 거기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세가 다시 확산이 되고 있어가지고 다시 마스크 착용하는 거 있잖아요. 실내 안에서 마스크 착용하는 것을 의무화를 다시 시작을 한다라는 그런 뉴스도 어제는 올라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좀 조심하면서 미국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완화를 계속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국은 어느 정도는 좀 괜찮다 싶고요. 그러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를 뒤로 하고 유크레인하고 러시아 전쟁 상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고요. 지금 전쟁이 시작이 된 지 56일째가 지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길게 장기전으로 가면서, 그러면서 어제 뉴스에서 말씀드렸죠. 러시아가 이 돈바스 지역에서 지금 총공세를 시작을 했다 라고 제가 어제 뉴스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돈바스 지역을 본다고 하면은 러시아가 지금 어마무시하게 밀고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뭐 총 공격을 시작을 하고 있다고 해요. 총 공격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으면서 대전투가 있을 거다, 이 돈바스 지역에서, 이 동쪽 지역에서 있을 거다라고 하면서 미국 국방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 군대에서는 더욱더 큰 공세로 공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거든요. 아마도 요번 전쟁이, 그러니까 요번 전투가 요번 전쟁에서 가장 큰 전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요번 전투에서 이기는 쪽이 이번 전쟁에서 승패를 좌우지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러시아를 본다고 하면은 5월 달에 5월 초 5월 9일인가 5월 초에 세계 2차 대전 이겼을 때 그것에 대한 축제를 하려고 지금 군사적 훈련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돈바스 총공격을 하고 있는 거다 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돈바스에 어마무시하게 공격을 하면서 5월 9일 전까지 어느 정도 좀 이기는 그런 모양새를 만들어 가지고 아마 5월 9일에 요번 전쟁에서 우리 러시아가 이겼다라고 푸틴이 얘기를 할 것 같다라고도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거든요. 아마도 이번 총공세는 푸틴이 5월 9일 전에 이제 자신이 어느 정도 좀 체면 좀 지켜 세우려고 하는 그런 총공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돈바스 지역에서는 계속 해가지고 러시아가 어마무시하게 지금 밀고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유크레인 군에서는 계속 해가지고 잘 막아주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네, 지금까지는 계속 잘 막아주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서방 세계, 유럽하고 미국에서 계속 해가지고 어마무시하게 많은 무기들을 계속 지원을 지금 해주고 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미국에서는 전투기 부품들 있지 않습니까? 네, 전투기 부품들을 지원을 이렇게 해줬다고 해요. 전투기 부품들이라고는 하지만 조금만 조립을 하면 그냥 전투기가 된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그냥 전투기를 지원해준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미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서도 전투기도 계속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유크레인군의 기갑차들 있지 않습니까? 뭐 장갑차나 이런 탱크들 같은 것들을 더욱더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밝혔다고 하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서방 세계에서 어마무시하게 이 군사 물자를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돈바스에서 어마무시하게 러시아가 총공세를 하고 있으니까 서방 쪽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이제 군사 물자를 어마무시하게 지원을 해주고, 유크레인은 계속 그거를 가지고 잘 싸워주고, 지금까지 계속 잘 막고 있다고 하거든요. 어쨌든 유크레인군이 좀 제발 좀 요번 큰 전투에서 이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러시아에서는 병력을 더욱더 보강을 하기 위해 가지고 러시아에서 소년병들 있지 않습니까? 소년병들 10대요, 10대 소년병들을 지금 징집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것은 국제법에 따라 가지고 불법이라고 합니다. 국제법 위반이라고 해요. 이렇게 나이가 어린 애들을 소년병으로 집어넣는다는 것은 미성년자들도 넣는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이것은 미친 짓이 아닌가.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러시아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건지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어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돈바스에서 러시아군들이 계속 어마무시하게 총공세로 공격을 해오고 들어오고 있으면서 이 루안스크에 있는 주지사가 이 루안스크에 있는 시민들한테 빨리 도망가라고, 빨리 이 루안스크를 떠나라고 촉구를 하고 나섰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부차에서 엄청나게 많은 그냥 민간인들이 학살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루안스크에서도 아마도 러시아군이 이렇게 쳐들어온다고 하면은 또 다른 학살을 당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인들은 빨리 대피하라 라고 그렇게 루안스크 주지사가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제발 학살 좀 안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부차에서 일어난 학살은 진짜 끔찍했습니다. 끔찍해요. 사람들을, 민간인들을, 군복도 아니에요. 10대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있었어요. 손발을 묶고, 손발을 뒤로 묶고 총살을 당했어요. 머리에 다 총알이 박힌, 손발을 묶인 채 그런 사람들의 시신들이 땅속에 묻어져 있었습니다. 그게 몇천 명이나 됐었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학살이 진짜 일어났거든요. 러시아 때문에, 러시아군에 의해 가지고 지금 진짜 말도 안 되는 이런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제발 좀 요번 총공세, 요번 대전투에서는 이런 일이 잘 좀 안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면서 빨리 민간인들은 빨리 좀 대피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마리오폴에 대한 뉴스가 또 올라오고 있는데, 마리오폴에서 아직까지도 이 유크레인군이 남아가지고 결사항전으로 지금 싸워주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 싸워주고 있으면서 러시아군이 엊그저께인가 어저께 제가 뉴스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최후 통첩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항복하고 그만 나와라 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런데 또 최후 통첩이다 라고 또 시간을 줬다고 합니다. 오늘까지, 그러니까 수요일까지 너네들 무기 버리고 항복하라 라고 그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엊그저께도 이 유크레인군은 우리는 항복 절대 안 한다, 결사항전으로 싸우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마도 계속 결사항전으로 싸울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마리오폴을 본다고 하면은 러시아군이 뭐 민간인들한테 어마무시하게 무차별 폭격을 하고 무차별 공격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마리오폴에 있는 길거리에 또 민간인들 사망자들, 민간인들 시신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다
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마리오폴에서도 부차 때처럼 좀 민간인들의 또 학살이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거든요. 나중에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마리오폴에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민간인들이 사망을 했는지에 대해 가지고 이제 조사를 들어간다고 하면은 또 굉장히 끔찍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말도 안 되는 전쟁이 지금 유크레인에서는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말이죠.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지움에서 러시아군이 유크레인 군 기지에 성공적으로 폭격을 가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유크레인군은 마린카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 돈바스 지역에 이 마린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를 탈환을 했다라는 그런 또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러시아군이 계속해가지고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총공세에 들어오면서도 유크레인군은 계속 잘 싸워주고 있다고 합니다. 잘 막아주면서 이렇게 또 마린카까지 이렇게 또 탈환을 했다고 하니까 정말 좋고요. 유크레인군 정말 잘 싸워주고 있고요. 잘하면은 이번 총 공세에서도 어느 정도 좀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러시아 외무장관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번 유크레인과의 전쟁에서는 우리들은 핵폭탄은 절대 쓰지 않겠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번 총공세에서도 만약에 러시아가 만약에 요번에서도 진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만약에 진다고 하면은 푸틴은 이제 자신의 체면을 세우기 위해 가지고 아마도 소형 핵폭탄이라도 쓸 것 같다 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나는지에 따라 가지고 러시아가 핵폭탄을 쓸지 안 쓸지 좀 이렇게 판가름이 날 것 같네요. 유크레인군이 이겨도 문제고 져도 문제고 어쨌든 전쟁이 일어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전쟁 좀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푸틴은 얼마 전에 이 키우에서 민간인들을 어마무시하게 학살을 한 그 부대에 위대한 영웅의 행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신위대라고 이렇게 칭호를 부여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푸틴을 본다고 하면은 이 푸틴 이 쌍놈의 새끼 때문에 이 전쟁은 계속해가지고 잔인하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푸틴이 문제입니다. 푸틴을 누가 좀 빨리 좀 모가지를 이렇게 딱 좀 따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유크레인 군에 8억 달러 어치의 군사 지원을 또 준비를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이 전쟁이 더욱더 격화가 되고 있으면서 미국에서는 더 많은 군사 물자를 보내준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또 폴란드에 대한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폴란드에서는 이 유크레인군 만여 명 정도 부상을 당한 유크레인군 만여 명 정도를 자국 내에서 치료를 해주겠다라고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유크레인군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러시아를 또 도와주는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중국이라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세계적 정서가 어떻게 흘러가든지 말든지 간에 우리 중국은 러시아와 전략적으로 협력을 더욱더 강화를 하겠다라고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신냉전 체제로 다시 돌아가는 건가요? 러시아 대 미국 이렇게 또 갈리는 건지 또 줄이 또 여기저기 이렇게 또 달려가지고 또 이제 맞서서 싸우는 게 아닌지 그런 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 러시아군을 도와가지고 싸워주고 있는 군인이 체첸군이 있지 않습니까? 체첸에서는 더 많은 체첸 군인들을 보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당연히 유크레인군을 도와주는 나라가 훨씬 많습니다. 미국을 필두로 해가지고 유럽에서 또 어마무시하게 지금 유크레인군을 도와주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유크레인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러시아를 또 도와주는 나라들도 있다. 이렇게 중국에서는 우리들은 더욱더 협력을 강화를 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체첸에서는 더 많은 군인들을 보내겠다고 하고 어쨌든 간에 지금 유크레인군을 응원을 해주는 나라가 훨씬 많기 때문에 제발 이 전쟁 유크레인군이 좀 좋은 쪽으로 이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러면서 또 요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제 틱톡에서는 러시아 사용자들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 사용자들이 영상을 올리는 것을 막았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은 러시아 쪽에서의 틱톡 영상들은 안 올라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 이 유크레인하고 러시아에 대한 전쟁 영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채첸군이 굉장히 많이 올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 전쟁 영상들은 앞으로 좀 당분간 안 올라올 것 같다. 틱톡에서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요런 문서가 발견이 됐다라는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러시아에서 2020년도에 얼마 되지 않았죠. 2020년도에 이 벨라루스에서 민주화 운동이 시작을 하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민주화 운동이 시작을 하려고 했었다고 하니까 러시아에서 벨라루스를 침공을 하려고 했었다라는 그런 문서가 발견이 됐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러시아는 유크레인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벨라루즈까지 침공을 하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이게 근질근질 했었던 거예요. 지금 자신들은 어마무시하게 많은 이제 무기가 많지 않습니까? 세계 군사력이 2위다 보니까 무기가 굉장히 많은데 쓸 일도 없고, 그리고 자신의 특히 푸틴의 정치적인 입지를 더욱더 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전쟁만 한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푸틴은 계속 이렇게 틈틈이 노린 것 같아요. 그러다가 벨라루즈는 이렇게 또 친러 성향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벨라루즈는 침공을 하지 않았지만 이제 유크레인을 보고 푸틴이 기회를 노리다가 중국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바로 침공을 시작을 했죠. 말도 안 되는 명분을 가지고 말이죠. 말도 안 되는 무슨 이 돈바스 지역에 자신들이 이제 독립을 시켜주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말도 안 되는 명분을 가지고 유크레인 전체 쳐들어왔죠. 침공을 시작을 했죠. 그러다가 지금 큰 코 다치고 있죠. 솔직히 말해가지고 모두들, 거의 전 세계에 있는 모두들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번 전쟁에서는 일주일 안에 러시아가 유크레인을 완전히 침공을 완료를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뚜껑을 까보고 나니까 러시아 군대가 생각보다 너무 약한 거예요. 너무 물러터지고 말도 안 되게 어수선하게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유크레인군이 정말 잘 싸워주고 있고, 그리고 이 서방 세계에서 엄청나게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군사 물자를 지금 대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러시아 쪽에서 계속 조금 밀리는 식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키이우에서도 계속 침공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완전히 지금 철수를 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은 지금 유크레인군이 정말 잘 싸워주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예요. 지금 돈바스에서도 총 공세가 지금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잘 막아주고 있다고 합니다. 제발 이번 대전투 유크레인군이 좀 이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면서, 내일에도 이 전쟁에 대한 뉴스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 다른 뉴스도 한번 보자고요. 미국 애리조나에서 12년 만에 대형 산불이 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5일째 계속 타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도 뉴스에서 말씀드렸지만 애리조나에서 굉장히 큰 불이 나가지고 5일째 타고 있으면서 거기에 소방대원 2천여 명이나 지금 가 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지금 수천 명이 대피를 해 있는 상태이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자연재해가 정말 무섭죠. 빨리 이 산불 좀 잘 꺼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아프가니스탄 카불 있지 않습니까? 카불에 있는 어느 한 학교에서 두 번의 폭탄 테러가 일어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 두 번의 폭탄 테러 때문에 6명이 사망을 하고 24명이 부상을 당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좀 구제불능 아닌가. 거기를 지금 이제 탈레반이 정권을 잡고 있으면서 지금 산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여성들이 공부하는 것을 지금 다 막지 않았습니까? 아프가니스탄은 미래가 없어 보입니다. 지금 말도 안 되는 정권이 지금 탈레반이 정권을 잡고 있으면서 지금 거꾸로 계속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유엔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아프리카 동쪽에 엄청나게 지금 가뭄이 일고 있다고 해요. 어마무시하게 가뭄이 일고 있으면서 대략 한 2천만 명 정도가 기근에 시달릴 것이다, 식량 부족에 시달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이렇게 식량 문제, 가뭄 때문에, 이런 자연재해 때문에도 식량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지금 러시아하고 유크레인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분명한 푸틴 잘못이죠. 푸틴이 이 또라이 새끼가 전쟁을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식량 부족까지 지금 일고 있는 상태거든요.
굉장히 좀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또 올라오고 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또 올라오고 있는데, 브라질 요 삼바 카니발 있지 않습니까? 삼바 카니발이 22일에 이제 시작을 한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내일 모레네요. 그리고 이것은 2년 만에 개최를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계속 못하고 있다가 2년 만에 개최를 하는 거라고 하니까 브라질 삼바 축제 또 굉장히 재밌지 않습니까? 가보지는 않았지만 두 눈으로만 봐도 어마무시하게 재밌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춤을 추면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과 이제 정을 나누면서 이렇게 또 춤추면서 또 굉장히 재밌을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재밌을 것 같고요. 브라질에 계신 분 신나게 놀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러면은 미국 주식시장을 보자고요. 어제 미국 주식시장 이렇게 또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1.2%, S&P 500은 1.4%,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2.1% 정도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네요.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 발표가 어느 정도 좀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기술주들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런데 한동안 계속 내리막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내리막이 이렇게 계속 쭉 내려가지 않거든요. 내릴 때는 이렇게 한번 이렇게 튀기고 내려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어쨌든 간에 앞으로 주식시장 조금 이제 락기 할 것 같은데, 계속 뉴스 보면서 투자를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경제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지금 하향 조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향 조정되고 있으면서 미국 연준에서는 금리 인상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금리 인상하는 것을 조심히 해야 한다.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해야 한다. 자칫하다가는 경제 침체로 빠져들 수가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하는 것 신중하게 잘 생각을 하고 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과연 이 경기 침체가 올지 안 올지, 그게 가장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어제 주식시장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던 뉴스는 바로 넷플릭스였습니다. 넷플릭스는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가입자가 20만 명이나 빠져가지고, 이것은 넷플릭스가 서비스를 한 이후 11년 만에 최초로 가입자가 줄어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또 분기별로 발표를 하면서 이번 분기에는 가입자 수가 20만 명 이하로 이렇게 빠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최초라고 하고, 이것 때문에 어제 애프터아워 장외 시간에서 거래가 됐을 때 26%나 주식이 폭락을 했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고요. 300 몇십 불 하던 게 200 몇십 불로 급 하락을 하더라고요. 어마무시하게 떨어졌고요. 넷플릭스. 왜 이렇게 넷플릭스가 가입자가 갑자기 줄면서 위태위태해졌냐면은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는데, 이것은 러시아가 벌인 전쟁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러시아가 전쟁을 시작한 거와 따라 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서 제재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넷플릭스도 지금 제재에 들어갔어요. 러시아의 서비스를 지금 중단을 했거든요. 이렇게 중단을 하다 보니까 러시아에 있던 가입자 수 70만 명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70만 명의 가입자 수를 잃으면서 요번 분기 때 어마무시하게 떨어졌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거든요. 가입자 수가 어느 정도 올라갔지만 70만 명이 떨어지다 보니까 마이너스 플러스를 봤을 때 가입자 수는 마이너스 20만 명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넷플릭스 위태위태하다라는 그런 뉴스 올라오면서 주식 26% 빠지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넷플릭스에서는 월 회비를 계속 올리지 않았습니까? 월 회비가 좀 비싸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또 다른 플랜을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플랜 가격을 굉장히 싸게 하면서 거기에다가 광고를 넣겠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그렇게 되면은 또 넷플릭스를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또 봐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좀 가입자를 좀 유입시킬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 넷플릭스를 가입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계정을 4개까지 만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4사람이서 비번을 공유를 해가지고 쓸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도 넷플릭스 가입자 수가 이렇게 줄어든 거일 수도 있다 라고 하면서 어쩌면은 조만간 넷플릭스에서 이렇게 비번을 공유를 하면서 쓰는 것을 막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어쨌든 간에 넷플릭스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계속 뉴스를 보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가면서 일상생활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넷플릭스 같은 이런 OTT 스트리밍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이제 보지를 않고 일상생활로 돌아가면서 지금은 나들이를 하고 여행을 또 많이 가다 보니까 항공주 그리고 여행주가 어마무시하게 또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역시나 일상생활로 되돌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OTT 서비스 같은 것들은 계속 좀 떨어지는 그런 수순을 밟고 있는 반면에 이렇게 또 여행주나 항공주는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대중교통에서 이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이제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사라지다 보니까 우버하고 리프트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고 탈 수 있다. 그러니까 의무화를 이제 해지를 한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우버 리프트를 탈 때는 앞에 이제 못 탔었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앞에도 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최근 들어가지고 일론 머스크하고 트위터에 대한 뉴스가 또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를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지금 일론 머스크는 모건 스탠리의 100억 달러 대출을 신청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트위터를 인수를 하기 위해 가지고 현찰만 430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해요. 430억 달러. 그렇기 때문에 100억 달러를 지금 대출을 신청을 했다고 하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를 인수를 하기 위해 가지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의 이중성을 보여줬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뭐냐면은 아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처음 시작이 되자마자 캘리포니아에 있는 테슬라 공장을 봉쇄를 했거든요. 며칠 안 했어요. 며칠 안 했는데 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프레몬트에 있는 이 공장을 며칠을 잠깐 이제 봉쇄를 했는데, 그때 일론 머스크 아주 생 지랄을 했거든요. 너네가 뭔데 왜 봉쇄를 하느냐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비난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미국에 있는 테슬라 공장이 봉쇄가 됐었을 때는 아주 생 지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무대뽀로 공장을 열었거든요. 열어가지고 그때도 굉장히 말이 많았는데, 그런데 요번에 이 상하이에 있는 테슬라 기가 팩토리가 봉쇄를 당했을 때는 장장 3주간이나 봉쇄를 당했거든요. 장장 3주간이나 봉쇄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요번에 일론 머스크는 아주 조용하게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되면서 중국한테는 이렇게 싸바싸바 하면서 미국에서는 이렇게 떵떵거리는 거 완전히 이중적이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테슬라 상하이 기가 팩토리를 본다고 하면은 3주 만에 이 공장을 다시 재개를 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 부품들 있지 않습니까? 부품들 재고가 일주일치밖에 없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한동안 이제 멈춰 있었다 보니까 재고가 일주일치밖에 없어가지고 그것도 조금 문제가 된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뭐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상하이 기가팩토리가 다시 공장이 재가동을 하면서 이게 또 다시 또 잘 돌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암울한 경제 전망을 내비친 이런 또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경제 전문가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더라도 전 세계에서는 이제 경제 호황기는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왜냐하면은 인플레이션이 계속되고,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 계속되고, 그리고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으면서 공급 문제도 계속 생기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더라도 경제는 호황이 올 것 같지는 않다라고 그렇게 좀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조금 마음이 아프고요.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